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달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반가운 소식 전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2편을 올렸는데 공짜 코인 벼락부자,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파이코인 월드머니라는 또 내용을 올리니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도 관심을 가졌는데, 저렇게 원파이라는 분은 뭐 파이코인, 벼락부자, 월드머니, 이게 뭐 자꾸 복잡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능성을 가지고 파이코인을 채굴하면서 희망을 가져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근거 없는 얘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구나 하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항상 좀 앞서서 전해드릴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전해드리는 거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IMF가 디지털 특별 인출권을 리플과 협력해서 세계 화폐 개념을 개발하고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세계 화폐 개념을 월드머니라는 개념으로 리플사하고 협력해서 했다. 이게 얼마나 큰 뉴스이냐 싶어서 저는 이제 급하게 지난주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올려놓고 나서 차분하게 다시 이제 과연 그게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 이게 이제 리플과 스텔라와 파이코인이 가야 될 그런 그 암호화폐 세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확실한데, 과연 다른 데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차원 때문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조사를 하고 다시 그와 관련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다시 좀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IMF가 그런 식으로 화폐 개념이라든가 이 CBDC의 그 플랫폼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뉴스를 내자마자 국제결제은행, BIS라고 얘기하는 국제결제은행에서는 본래는 6월 25일 날 이제 연례 보고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당히 앞당겨서 딱 그 자기들이 하고 싶은 챕터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자료를 찾았던 것 중에 자산 토큰 거래 위한 글로벌 통합 원장이 필요하다. 자산 토큰을 거래하기 위한, 여기 자산이라는 건 이제 CBDC라든가 모든 토큰화된 자산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자산 토큰 거래를 위한 글로벌 통합 원장,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 키워드가 나왔길래 통합 원장에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게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마침 IMF가 단일 원장과 국제 결제를 위한 CBDC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바로 그 다음날 이와 같은 보고서의 요약본을 발표했다는 것은 상당히 경쟁적인 것 아니냐. 이게 국제결제은행이 금융과 관련되는 거 국제결제은행이 이제 힘을 싣고 있는데 IMF가 왜 그걸 앞장서서 하느냐, 이런 어떤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토큰화된 자산 거래의 핵심,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신용과 신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항상 중앙은행이 끼고 가야만 이것이 이제 금융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국제결제은행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암호화폐 시장 붕괴라든가 자산 토큰 프로젝트의 실패한 것은 분산성에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의미가, 분산성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그 리플에서 하고 있는 그 분산 원장,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없이 토큰화된 자산의 국제 거래를 제공하는 통합 원장, 유니파이드 레저라고 하는 통합 원장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다. 이게 이제 연례 보고서의 그 일부의 챕터를 빼가지고 이제 6월 20일 날 이 내용이 이제 발표됐던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국제결제은행의 통합 원장 아이디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 국제통화기금이
단일 원장과 국제 결제를 위한 CBDC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하는 것은 국제결제은행이 IMF의 CBDC 플랫폼 아이디어에 굉장히 당황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곧 나올 이제 연례보고서를 보고 저도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국은 현재 통화 시스템은 스위프트 1.0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하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스위프트 2.0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에 리플의 역할을 얘기를 한 것처럼 현재 스위프트와 같은 외부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교류가 불안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통합 원장의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통합 원장은 이렇게 이제 지연된다든가 불확실한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여기에 국제결제은행의 조사국장으로 있는 분이 한국 분인데 신현송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있는 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은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기반 자동화 스마트 컨트랙트의 도움으로 CBDC의 토큰화 자산을 통합할 수 있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여기 이제 언급을 했다. 리플이 아니고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이걸 이제 얘기를 했고 중앙은행 화폐, 수표 등 다양한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토큰화해 상호작용을 지원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게 지난번 그 보도에서 누가 게임 체인저라고 했던 바로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한 거고 토큰화 기술을 통한 통합 원장은 이러한 비효율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그동안 지금 통화 시스템에 문제가 되는 것을 통합 원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양반들이 하고 있는 내용은 허가된 블록체인처럼 탈중앙화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구태여 탈중앙화돼서 할 필요가 없다. 데이터 기밀성이라든가 사이버 보건력 등의 엄격한 통제 세트가 있는 중앙 집중식일 수 있다. 분산 원장과 이런 탈중앙화 이런 것보다는 중앙 집중식으로 해야만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국제결제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중앙 집중식으로 중앙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IMF가 이런 디지털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 특별 인출권을 디지털식인 리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특별 인출권이라고 그러면은 담보 없이 외환거래에 받아낼 수 있는 그 바스켓, 달러, 파운드, UN, 유로 이런 5개 중에 담보 없이 받아낼 수 있는 특별 인출권을 ESDR이라고 해서 디지털 담보 인출권을 만들어내는 게 리플을 베이스로 해서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게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IMF가 CBDC의 그런 상호 운용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민간화폐가 이제 대체할 수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CBDC 상호 운용성이 없으면은 피아트 머니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변화돼 가는데 은행들도 적절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이제 BIS에서 이렇게 통합 원장 이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런
스위프트 1.0, 스위프트 2.0 이런 그 금융 송금망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그 구글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오는 그 수익금을 은행 계좌를 통해서 받는데, 이게 이제 스위프트 1.0이니까 이제 저는 국민은행으로 외환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절차를 받고 돈이 들어오는 과정까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만일에 암호화폐를 쓴다면은 뭐 계좌 오픈 시기자마자 바로 입금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야, 이렇게 아직도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것이 서로가 이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지만은, 그래도 국가 간의 이런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가지고 신뢰가 형성되면은 리플이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크겠구나. 그게 이제 스텔라도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파이코인도 큰 역할을 하겠구나. 이 파이코인이 앞으로 어떤 스마트머니가 되든 우리 4,500만 명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월렛을 통해서 거래를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활용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지금 그 파이코인이 월드머니가 된다는 이런 키워드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봅니다. 요즘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러시아와 관련되는 얘기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러시아 의용병 군들이 반란을 해서 뭐 모스크바를 쳐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건설을 위해서 많은 자금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해서 그 국민들이 피난을 갈 때 가져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스텔라 재단이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이 지갑만 만들면은 스텔라를 보내줘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초창기부터 이루어졌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암호화폐가 야, 실제 아무 뭐 할 것들이 없다고 이제 부정하던 사람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이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제재하는 동안에 러시아는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이 탈달러를 위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브릭스라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왔고, 여기에 또 최근에 나온 뉴스들은 아시안 플러스를 해서 아시안 국가에는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들어가서 앞으로 탈달러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도 여기에 서서히 나올 수 있는 것이, 한국도 이제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무역을 달러가 아닌 한국 돈으로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오펙에서도 오펙에 플러스해서 오펙에 있는 본래 나라에다가 러시아도 들어가고 등등 하면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이런 뉴스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뭐 미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를, 중국을 또 다른 나라를 이런 그 좋아하는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은, 세계 경제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암호화폐에 부정적으로 하고 등등 해왔지만은 이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암호화폐를 채굴도 합법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고, 침착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제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러시아를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를 잠깐 한번 드리면은, 핀란드에서 원자력 관련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원자력 관련되는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어떤 액티비티를 만들 수가 없어서 회의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상트페테르스베르크를 2박 3일 갔다 오는 여행 코스를 이제 거기에 회의의 어떤 그 콘텐츠로 집어넣길래, 저도 제 친구 부부하고 같이
회의 참석하고 상트페테르스베르크로 가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때문에 2박 3일은 못하고 2박 2일만 해서 돌아오는 마지막 날은 이제 일찍 돌아오도록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저는 러시아를 이제 우리 중송이 원자로 스마트 원자로 개발과 관련돼서 기술 교류를 위해서 러시아를 몇 번 방문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어떤 선입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상트페테르스베르크 가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었던 게 백조의 호수를 보고 싶다 하는 이런 발레 공연을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예약을 했는데, 상당히 예약 시스템이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 예약하는 것보다도 더 쉽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좌석을 한 100불 정도 가지고 예약을 해서 예약한 티켓을 우리 호텔에 갖다 주는 걸로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프로세스 중에 100불짜리 티켓보다는 한 등급 올려서 130불 정도 티켓밖에 없다 그러길래 130불도 좋다고 얘기를 하자 말자 같은 가격으로 등급만 올려주겠다 해서 상당히 제가 도움을 받아서 티켓을 이제 확보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의 그 시스템을 제가 상당히 이런 온라인을 통한 예약 시스템을 처음 해보지만은 잘 갖추어졌다는 것도 좋은 이미지를 지금 가졌는데, 여행 떠나는 날이 이제 좀 문제였습니다. 여행 떠나는 날 아침에 일찍 이제 우리는 핀란드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상트페테르스베르크 역까지 호텔에서 택시를 이제 여행사에서 어레인지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데, 저 성격상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택시가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부르면 자주 올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을 좀 보고 있다가 시간이 한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길래 이러면 안 되겠다, 늦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호텔 주변에 택시를 불러달라 해서 그 택시를 타고 여기에 가서 다시 이제 핀란드로 돌아와서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귀국을 했는데, 무사히 왔으면 됐으니까 그냥 두려고 하다가 그래도 여행사에 다시 이제 크레임을 했습니다. 왜 호텔에 택시를 보내지 않아서 우리가 상당히 당황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여행사가 호텔하고 이제 택시 어레인지 회사하고 알아본 순간에 자기들은 가니까 손님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뒀다는 답변만 받고 우리는 택시를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 여행사에서는 이제 러시아에 있는 택시 회사에 어떤 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10배의 보상을 해주겠다. 제가 기억에는 택시비가 한 1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람 옆에 사는 얘기가 상당히 불안해 하던 우리 집사람이, 야, 택시비가 10만 원이었으면 우리 100만 원 받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참 아쉽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많이 이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이나마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우리 집 사람도 상당히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여담으로 우선 좀 말씀드립니다. 아까 달러와 관련되는 얘기 중에 최근에 일어났던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가, 브릭스가 이제 아마 금년 8월 달에 남아공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프랑스 대통령이 남아공 대통령에게 브릭스 회의할 때 나를 좀 초대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프랑스 대통령이 다른 나라 회의하는데, 브릭스라는 회의를 하는데 왜 자기를 초대해달라고 했을까? 이분의 회의의 내용 자체는 세계 통화, 공동 통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제 브릭스에서 공동 통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그 전에 재무장관끼리는 중국은 위안화를, 러시아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금이라든가 희토류를 이제 앞세우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결정된 바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공동 통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 프랑스도 그게 빠질 수가 없어서 본인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푸틴이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문제인데, 푸틴은 지금 국제재판소인가 어디인가에서 이제 그 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참석 여부가 불확실하지만은 어쨌든 브릭스가 탈달러를 위한 이런 회의를 하는데 프랑스가 참석했다 하는 것만 봐도 앞으로 세계는 상당히 바뀌어져 가고 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릭스에 독일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포인트를 쓰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면은 유럽 쪽하고 미국 쪽하고가 이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데, 유로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브릭스하고의 관계를 맺어가고 싶어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달러의 위치가 자꾸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IMF도 세계 화폐 개념, 그러면서 월드머니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 니콜라스 박사가 예상하고 있는 화폐 혁명이 일어나면은 파이코인이 스마트머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와 관련되는 것을 조금 희망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당장 뭐 파이투데이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언제 오픈넷 가고 언제 상장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한 개인은 KYC가 제대로 언제 될 것인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KYC가 안 되면 아무리 파이코인이 잘 된다는 좋은 소식이 나와도 귀담아 들리지 않는 이런 문제를 그 팀은 잘 알고 있지만은 빨리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